마지막 이적 시장 날에 가장 바쁜 팀은 아마 첼시였던 것 같아요. 네, 깜짝 영입이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된 자카리아. 알고도 있었던 이제 오바메양도 있었고. 네. 가봉맨 2년 계약입니다. 네. 네, 2년 계약인데 이번 첼시 이적 시장 전체적인 기조는 아무래도 공격 쪽보다는 수비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네, 그건 맞고. 근데 어쨌든 가봉맨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첼시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적료는 한 1,200만 유로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해요. 한 165 정도. 사실 뭐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도 했고 하지만 이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하는 거는 모험수가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그리고 어쨌든 아스날 말미에 좀 좋지 않았었던 그런 퍼포먼스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메양 영입에 대해서는 뭐 저는 한 반반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수가 경기 영향력이라던가 온도볼이 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공격수들한테 경기 영향력 얘기하는 거는 볼을 잡고 있을 때 이 선수가 얼마나 드리블 돌파를 하느냐, 슈팅을 해주느냐 이런 느낌인데. 참 좋았을 땐 또 좋았는데. 근데 그게 오바메양이 최근 모습 확실히 좀 덜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선수가 뭐 골만 넣어주면은 되긴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이랑 측면을 좀 유기적으로 오갈 수 있는 유틸리티 자원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살 시절에도 좌측으로 스위칭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도 보면 페란 토레스랑 계속 위치를 바꿔요. 중앙 갔다가 좌측면 이제 좌측면으로 특히 이제 많이 가죠. 스위칭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엘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을 기용할 때 고정적인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좀 바꾸고 그리고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저는 조금의 광범위한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는다고 보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이적 직후에 오바메양이 득점을 계속해서 터뜨리면서 이 초반 임팩트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후반부 오바메양 영입하고 나서 쭉 상승 곡선 그림에 있어서 이 오바메양이라는 선수가 공헌했던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오바메양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라는 초거물 스트라이커가 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주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제일 대물이죠 사실. 대물이요? 레반도프스키 대물이죠. 봤어요? 엽. 어쨌든 이 대물 레반도프스키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가봉맨 입장에서는 이거는 본인이 주전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사실 많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 역시도 이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리턴을 가봉맨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스날 갈 때는 이 킹 앙리가 달았었던 14번을 달았고 첼시는 9번. 사실 이제 첼시의 9번이 최근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모라타 루카쿠였죠 연달아가. 그렇죠. 그래 이제 이 선수들이 와가지고 루카쿠는 사실 이건 저는 거의 깽판 치고 나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임대니까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데 가봉맨은 저는 어쨌든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엘이 이거를 어떻게 좀 잡아주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첼시에 물론 이제 중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선 그리고 최전방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베르츠가 최근 들어서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선으로 출전하고 있었던 자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난 경기에서 뭐 포백 상황에서의 지혜가 조금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분발해야 되는 점은 확실하게 있다고 보고 그리고 첼시 팬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못하는 선수들을 네이밍했었던 게 이제 풀베지오란 말이에요. 근데 풀리식은 남았죠. 이거는 뭐 임대 이적을 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팀이 남겼고 벤 나갔습니다. 그리고 벤은 최근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어요. 그리고 지혜의 남아있고요. 오도이는 갔어요. 레버쿠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선 자원에 대한 보강이 이제 스털링 그리고 이제 가봉멜이 되게 됐는데 투엘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험수이자 도박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가 잘하려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골은 기가 막히게 넣어주면서 또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골만 넣어주면 사실 가봉맨 영입은 그냥 완전 성공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첼시 공격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긴 했지만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털링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바메양과 스털링이 한만 잘 맞는다면 이거는 충분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털링도 좀 더 분발해줘야 되고 가봉맨도 이제 왔으니까 이 선수 기존 선수들이랑 어떤 합을 맞출지 그리고 이제 투엘이 가봉맨을 도르트문트에 썼거든요. 그쵸 맞아요. 감독픽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영입이 됐을 때 투엘 입장에서는 나는 오바메양도 써봤고 그리고 이 선수가 좋을 때 어땠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다른 감독들보다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할 자카리아 영입이 저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임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찍먹이죠, 찍먹. 그러니까 일단 찍어서 먹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선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적이 의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첼시 입장에서는 미리 경험해보고 그래. 잘하네 그러면은 영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약간 샘플 주듯이 써보세요. 괜찮아요. 써보세요.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 피카츄 돈가스죠? 네. 예. 근데 이제 메넨글라트바 시절에는 정말 분데스리가 최고의 삼선 자원 맞아요.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유벤투스 이적 이후에 폼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 자카리아라는 선수가. 그러니까 삼선에 배치돼서 포백 보호를 맡고 후방 지역에서 뭔가 플레이메이킹을 했었던 게 이제 분데스리가 시절이라면 유벤투스 이적 이후에는 이 선수가 이 알레그리 감독 아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롤을 맡는 메짤라로 기용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메짤라가 맞지 않는 옷이었다라는 평가가 지금까지는 주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조금 더 내렸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자카리아라는 선수 자체가 사실 기본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유형은 아닙니다. 볼터치도 좀 투박하고 그리고 유벤투스 이적 이후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마저 그러니까 볼터치가 조금 뭐 나아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거를 보지 못할 만큼 단점만 나오겠구나. 네, 그러니까 기본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좀 이제 공개가 됐고 다소 투박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안 좋은 평가만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빠르고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자원이다 보니까 삼선에서 홀딩 역할을 소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첼시가 필요한 게 저는 삼선의 홀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2선 그리고 최전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르지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투엘이 원볼란치를 쓸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자카리아가 왔다고 조르주뉴를 바로 빼고 이제 자카리아를 넣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뭐 둘이 동시에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투볼란테를 쓰게 된다면 자카리아 옆에 이제 조르지뉴가 그렇죠. 나오는 그런 형식이 될 텐데 모르죠. 또 투엘이 이제 포백으로 바꾸면서 뭐 4-3-3 형태의 원볼란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카리아가 홀딩 포지션에서 이 역할을 아주 잘해준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것도 저는 전제가 캉테랑 코바치치가 부상 없을 때. 네. 특히 이제 캉테 같은 경우는 아쉬웠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투엘 감독이 자카리아라는 선수를 삼선 홀딩으로 기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가 중요해요. 과거에 이제 본인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야죠. 임대 이적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완전 이적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완전히 이게 의무로 영입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딱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폼이 떨어졌어요. 폼 떨어진 삼선 자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첼시에 똑같은 사울? 케이스가 있었죠. 사울. 만약에 자카리아 왔는데 사울처럼 한다? 그러면 답도 없어요. 사울은 내가 알던 사울이 아니었어. 아니 진짜 사울은 진짜. 내가 그 개막이란다. 그 사울 데뷔전 중계하면서 네. 와,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교체로 들어왔던 경기였죠? 아니 선발이었어요. 선발이었나요? 네, 컵 때문이었나? 아니 리그 경기에서 제가 그래요? 이제 처음 다 틀렸네요. 했었는데 사울 그 데뷔전을 이제 제가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사울 데뷔전은 진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자카리아도 이제 와서 데뷔전을 치렀을 때 어떻게 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포파나는 오피셜도 다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다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첼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수비수 보강이 줄을 이뤘습니다. 보면 포파나, 쿠쿠렐라 그리고 쿨리발리 여기에 자카리아. 예. 자카리아도 좀 수비적인 롤을 맡는다고 치면 자카리아 거리 센터백도 되거든요. 예. 수비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이탈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 자원들은 스털링 그리고 축구 메카죠. 축구의 메카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오바메양까지 이제 이런 미드필더나 공격적인 자원들도 영입을 했는데 저는 앞선을 놓고 봤을 때는 와 이제 이 선수가 왔기 때문에 첼시는 앞쪽에서 완벽하게 풀리겠다라고 말할 만한 자원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적 시장은 닫혔죠. 그렇죠. 저는 이거 아까 자카리아 괜찮다라고 했던 게 저는 포파나랑 묶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티아고 실바 중앙에 있고 왼쪽에 쿨리발리 오른쪽에 포파나면은 진짜 엄청나게 괜찮은 3백이거든요. 그리고 포파나는 레스터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좀 전진성이 있는 선수예요. 그런 면에서는 포파나가 난 자리를 좀 커버해주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 자리를 맨날 티아고 실바 혼자 했다가 자카리아는 위쪽에 쓰는 미드필더라기보다는 밑에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괜찮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 수비적인 보강, 그 수비적인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최근에 폼이 좋은 리스 제임스가 훨씬 더 측면에서 영향력 발휘하면서 공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포파나도 괜찮고 자카리아도 괜찮다면 첼시는 적어도
최후방부터 삼성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투엘 감독은 어. 자카리아 영입 이후에 저는 포백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최근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포백을 들고 나온 걸로 놓고 봤을 때 음. 그러려면 일단 이 수비진에 대한 보호가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카리아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스털링 오바메양 리그 내 이적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입니다. 사실 오바메양도 거의 리그 내 이적이나 다름없어요. 아, 그쵸. 예, 뭐. 프리미어리그에 뛴 기간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공격진 여전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 많고 오바메양 잘할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수비진은 기존에 이제 쿨리발리, 쿠쿠렐라, 포파나 리그 내 괜찮은 자원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맞죠. 받았었어요. 그래서 자카리아 쪽만 이게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첼시의 이번 이적 시장은 조금 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딱 연쇄적으로 빵빵빵 잘 터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